이른바 친명계 그룹에서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기획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더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선언을 이 이탈표 그룹이 한 거 아니냐, 비명계가. 이 대표가 공천보장 약속했다면 이탈표 없었을 텐데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공천권 보장 거래한 것 아니냐라며 사실은 더 반발했어요.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에 가서 찬성을 도모했다. 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내분의 시작, 그 끝점이다. 전영기 의원이 이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정말로 이거라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탄핵을 일정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그룹이 계획하에 했다라는 거네요. 뭐 탄핵까지는 안 되는 거죠. 탄핵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니까. 정치적 탄핵. 그러니까 그냥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출이 된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국회법을 갖다가 제가 봤더니 그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권표, 무효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기권표, 무효표를 빼면 유효 투표소의 과반수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에 찬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때 출석 의원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기권표와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권표와 무효표는 실질적으로는 반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찬성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기권표와 무효표는 그 이 대표의 체포에 찬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 지니고 있는 거니까. 반발표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뭐 김남국 의원이나 이제 민주당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까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114조 2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반대로 이 투표를 갖다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김남국 의원 법조인인데 이건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분당은 성남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분당이 민주당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곁들여서 드려봤습니다. 색출하라, 누가 조직적으로 짠 것 아니냐, 이러한 반발, 비판, 이에 대해서 그럼 비명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대표의 거취 결단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A, 미리 짰다는 건 말도 안 돼. 이심전심 통했을 뿐이다. 사실 이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짤 때는 어떨지 한번 보여줄까? 라는 얘기기도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한 비명계 의원은 하고 있어요. 비명계 의원 B, 침묵해오던 다수 의원이 첫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색출하라는 말은 끔찍하다. 체포안 또다시 오면 그때는 대표가 결단하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라고 당대표 거취 결단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이탈표 100표 나올 수 있다. 100표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분성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다음 체포동의안 또 오면 그때 100표 나온다. 반발표가. 그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라는 거취 압박으로 많은 조간신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